자, 오늘은 인테리어의 역사 시간인데요. 제가 나눠드렸던 교재에는 인테리어 역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역사는 별도의 프린터물로 지급을 해드리고 그 프린터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뭐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질지 모르시겠는데, 인테리어에서의 역사는 지금 현재 디자인의 패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와서 현대의 디자인 패턴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역사는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역사 자체를 그냥 역사기 때문에 지루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왔을 때 과거의 디자인을 끄집어 와서 이 디자인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내려가서 공부를 해보다 보면, 아, 그래서 선생님이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인테리어 역사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유럽의 인테리어와 가구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 5천 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풍토 조건, 민족 문화, 사회 조직, 생활 양식 등의 제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각양각색의 형태와 양식을 형성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예로 아프리카에 있는 원시 부족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된, 정글에 있는 숲을 잘라서 집으로 된 집을 짓고, 그리고 집으로 바닥을 깔아서 앉아서 또는 잘 때는 누워서 자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문화로 발전된 것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류 계급이 소유물로 발전을 해서 발전이 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을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이 들었었어요. 많이 죽고요.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발전을 했던 기술은 철강과 콘크리트, 그리고 건축 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의한 발전이기도 했지만 이 사회 문화의 발전을 같이 가지고 온 계기가 된 사건인데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처럼 이 건축 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지위와 권위를 표현하는 성격으로서 이 인테리어는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집으로 깔고 바닥에 앉아 있는 문화에서 부족장이 본인은 그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의자를 탄생을 시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문화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인테리어에서 의자가 또는 가구가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제 그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고 시민 계급이 그 18세기 말부터 시민 계급이 인테리어 가구 발전에 좀 더 다양화되면서 서민층까지 전파가 되면서 더 많은 인테리어 가구와 그 가구 문제가 소수 지배계층의 점유물이 아닌 대중의 생활 속으로 침투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생활의 급격한 변화, 생활 형태의 기계와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공장화된 모듈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 디자인 문화가 조직적으로 취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그 발전된 가구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자, 고대 2장에서는 이제 고대 이집트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인테리어 가구의 양식적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인테리어의 디자인의 역사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대입니다. 유럽 문화의 원료를 형성하는 고대 애굽의 주택과 가구 문화인데요. 메소포티아 지방의 기구, 그들의 양식을 이입해서 훌륭한 주택과 가구를 만들어낸 히랍,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로마인들의 주택과 가구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어, 제일 처음 이제 이집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재밌는 사실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따와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놨는데요. 그 인터넷에 있는 유저가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이집트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를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올렸는데 재밌어서 제가 여기다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일강을 기원으로 해서 이집트는 굉장히 오래된 문화라고만 인식을 하지 그게 얼마나 더 오래된 문화인지는 우리가 사실 잘 몰랐다는 건데 실제로 이집트는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국가가 세워지고요. 파라오라고 부르는 국왕을 비롯해서 귀족들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드라는 요 옆에 보이는 우리 맘모스라고 생각하는 그 동물, 코끼리의 조상급의 동물이 메모드가 멸종한 시기와 피라미드가 만든 지 1000년 뒤에 메모드는 멸종을 했을 정도로 오래된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피라미드를 만들 시기에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를 막 돌입해서요.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고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피라미드는 이미 고대 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화라는 거죠. 실제 이 피라미드가 지금 보여지는 이 평면적인 요소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회반죽이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예요. 계단식으로 보여지는 문화는 회반죽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회반죽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매끈한 삼각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부에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상부에는 요 부분에 있는 이 상부에는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삼각 뿔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눠지는데 이 각각의 시대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크레오파트라 등장 이전 시기가 크레오파트라 사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시기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대가 이렇게 긴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의자를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여기 보시면 식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집트 문화의 이제 그 강아지인데 강아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받침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즉, 이 시대에 이미 가구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전이나 귀족들의 주택은 나일강의 점토를 소재로 햇볕에 말린 흑벽돌로 건조되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점토로 소재로 만든 흑벽돌을 사용했는데 이 흑벽돌 안에 집을 넣어가지고 피라미드를 건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토 벽돌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벽돌의 소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일강의 점토로 만든 이 이집트의 점토 기법을 지금 현재도 경량벽돌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시대에 만들었던 문화 건축 자재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죠.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인해서 유실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같은 그 고대 건축물들은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고대 아마누르나에 남아있는 유구에 의하면 넓은 땅의 술림이나 그러니까 나무, 숲풀림이나 정원으로 둘러싸인 저택에서 살았던 귀족이나 지배계급의 실내에서 의자를 사용했고 반면에 서민들은 땅바닥에서 앉는 생활을 했다. 이게 이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에 대한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의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사회 계급에 따라서 실내 생활 방식이 달랐고요. 제18왕조 그 투탕카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투탕카멘의 분묘에서는 왕이 소유하고 있는 금박이나 은이나 보석을 장식한 왕자나 소자, 걸상, 침대, 뒤주, 상자, 조명기구 등이 발굴되었음을 사례로 들어서 이 시대에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집기들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자나 침대의 다리에는 동물 의장이 사용됐고요. 가구의 표면에는 조각이나 상한, 코끼리의 그 상아 등이 사용됐고, 가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지위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 사진에 보시면 고대 이집트는 이 정도의 발전을 이미 이룩하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제 그 멸망을 하고 메소토피아라는 문화가 나타나는데요. 메소토피아 문화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달을 했고요. 석재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사막지대다 보니까 석재가 드물어서 주로 햇볕에 말린 흙벽돌을 건축재로 사용을 했고요. 이 시대의 특징적인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아치 구조예요. 자, 요렇게 둥근 구조를 우리가 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아치 구조가 발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치 구조는 지금도 우리가 사용을 벽돌조나 조족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리에도 이 아치 구조를 현재 사용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굉장히 아치 문화도 오래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의 가구는 이집트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자, 탁자, 침대 등의 다리가 선반으로 가공된 솔방울 모양의 조각과 펠대에 소용돌이 형을 새긴 점이 특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확대를 해서 보시면 각각의 타일 문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타일 문양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코르사바드 세운 궁전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코르사바드 궁전입니다. 향연도에는 침대에 누운 왕이 왕비와 전승의 축견을 받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 있어서 그 매우 아름다운 당시 시대적 배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드가 멸종하고 천년 뒤에 메모드가 멸종하고 천년 뒤에 메모드가 멸종한 시기부터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 문화에서 이미 이 아름다운 예술형의 건축물이 등장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입니다. 서구 문화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는요, 기원전 6세기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이입된 이집트의 장수 문화가 대부분이었는데, 기원전 5세기경 자유시민 사회가 이룩되고요. 중정 형식, 이 중정이라는 것은 건물 가운데에 정원이 있는 형식을 말합니다. 중정 형식의 쾌적한 주거가 보급됨에 따라서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의 표준형이란 마치 한옥의 그 미음자 주택 같은 중정의 회랑을 두고 거실, 침실, 주부실, 서고, 개경실과 노예실 등을 배치한 합리적인 주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현재 건축 문화까지 전부 다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생활에 필요한 의자, 스툴이라는 의자, 그러니까 원형으로 생긴 의자에 다리가 좀 길게 되어 있는 스툴이라는 의자와 탁자, 카우치, 체스트 가구 등 극히 필요한 가구만 실내에 배치되어 있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벽면에 물건을 거는 습관이 있던 히랍에서는 수납용 선반이 사용되지 않는 반면 의류나 기중품에 보관하는 기주나 작은 상자가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장롱의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랍 가구의 특색은 의자와 침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오클라디아스라고 부르는 접이식 의자.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오클라디아스라는 접이식 의자인데, 이 의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의자가 어떤 의자냐면, 바로 우리 낚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동식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 이동식 의자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현대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자의 형식이라는 걸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디프로스라는 사각형 실용적인 의자, 여기 보시는 이 여인의 조각상에서 보시는 이 의자,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탁에 쓰는 나무 의자 같이 생긴 모양입니다. 요걸 이제 디프로스라는 사각식의 실용적인 의자가 나타났고요. 클리스모스라고 부르는 여성 전용의 기능적 소의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나 사교, 밤에 휴식에 사용되어 있는 클리네, 침대죠. 침대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침대도 이 시대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굉장히 오래전, 기원전 6세기경에 이미 의자와 침대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침대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굳이 집을 깔지 않고 그 위에 직물포를 올려서 쿠션을 만들고 그 쿠션 위에 사람이 누워서 자는 형식의 이미 가구가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각각의 나무가, 이 의자가 쭉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 의자서부터 클리스모스, 오클라디아스, 드로노스, 솔리룸부터 쭉 나란히 나와져 있는데요. 각각의 의자가 변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입니다. 아테네 문화의 우위를 인정한 로마인들은 헬레니즘 시대의 주택 형식은 물론 그들의 기술과 미술의 모든 형을 모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주거나 가구에 적용되며 조각과 장식을 가미했다라는 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폼페이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 전멸을 했던 그 폼페이 지방의 화산 유적을 끄집어냈을 때, 발굴을 했을 때, 이 주택 문화를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주택에서는 바닥에 대리석을 깔았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바닥에 깐 대리석이 모자이크 타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바닥에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던 건축 문화가 아예 사라진 문화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면을 장식한 식두나 프레스코화가 신화를 주제로 화려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건축 문화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뺄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한옥의 건축 양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 문화가 시작이 됐었고요. 역시 그 로마네스크 시대나 고딕 로마 시대에 많이 발전을 했던 시대에는 그리스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 시대, 폼페이 시대에 있던 문화는 그리스 신화로 인해서 화려하게 건축물의 문화가 장식이 됐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프레스코화를 보면요. 지금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들이 사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에는 목재 외에도 브론즈나 대리석이 사용됐고요. 돌을 사용했다는 게 특징적이죠. 대리석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면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그 돌 자체가 부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식이 될 수 있는 성질을 이미 파악을 해서 실내에 대리석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실내나 가구 양식은 지배계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요소로 이 시대까지 아직까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차별화를 두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족주택의 호화로움에 비해서 서민주택은 벽돌조로, 여기서 말하는 벽돌조는 이제 이집트에서 생성됐던 피라미드 문화가 다시 서민층으로 내려와서 벽돌로 쌓고 회반적으로 미장으로 마감을 한 서민의 주택과, 또는 고층 아파트로서 가구의 설비 없이 한 방에 여러 가족이 집거하는 형편으로 이 조성이 된 건축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의 건축 양식인데, 이 건축 양식에서 특이점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 상부에 그 돔 형식으로 이제 뚜껑이 덮여졌던 이런 로마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고대 로마 양식이 아니라 이거는 로마 양식이 뒤쪽, 로마 후기 시대 양식인데 사진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는데, 여튼 이렇게 생긴 돔 형식은 후기고요. 돔이 없는 상태의 이렇게 삼각뿔의 형태와 신전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초기 로마 건축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비잔틴 시대부터는 건축 양식이 급속도로 예술화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요. 로마의 인테리어와 많은 가구 작품이 소멸이 되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비잔틴 제국에서 고대 로마의 생활 양식이나 가구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이 됐어요. 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로마의 귀족들이, 또는 귀족들과 함께 있던 같은 제국을 형성했던 그 국가의 귀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 자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키거나, 또는 이동한 귀족들이 계승 발전시켰던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 양식과 혼합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구의 전통이 계승되고 그것에 오리엔트 장식을 가해서 소위 비잔틴 양식의 가구가 유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상하 조각이나 모자이크화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 로마 가구에 있는 곡선형의 다리나 반원형의 등받이가 자유로운 형태미가 사라지고요. 직선 형태의 가구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집니다. 이 시대의 주요한 가구로서는 당시의 건축 요소를 본따서 철판제 형태로 나무 씌운 세인트 피터 의자와 청동제의 다고베르의 의자, 그리고 상하 조각으로 만든 막시아누스의 사교자 등이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자가 위에 상부에 나와 있는 이런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비잔틴 문화의 의자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사진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틴 문화의 대표적인 이제 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성당인데요. 성당 자체의 문화가 점점 돔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그 문화의 아치 문화가 여기에 혼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네스크 문화로 넘어갑니다. 로마네스크 문화는요, 서유럽에서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의 지배가 확대되면서 고대 사회 조직이나 예술의 전통은 상실되고요. 신분 제도를 기인한 봉건 사회와, 여기서 특징적인 게 그리스도교 문화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문화가 보급이 되면서 로마적 요소가 토착 문화와 혼합돼서 로마네스크 양식을 탄생시키는데요. 11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사원 건축이 눈부시게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하고요. 영국에는 노르만식이라는 양식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비잔틴의 바질리카 양식이 발달한 것으로 로마의 아치식 건축을 개량하고 벽이 두껍고 장중한 미를 표현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교 문화가 보급이 되면서 교회 건축으로 신을 모시기에 합당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웅장하고 권위 있는 건물로 문화적 요소가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구로는 목재를 선반 가공한 간소한 형태의 농민의자가 생겼고요. 이 농민의자는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아, 이게 농민의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래서 이 문화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칸디나비아식의 바이킹 의자, 그리고 철이나 청동주의 목조개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건축물,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은요, 지금 아래 사진에 보이는 이렇게 생긴 문화인데, 뒤에 보시면 피사의 사탑이 보일 거예요. 점점 웅장해지고, 이 그리스도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문화가 쭉 하늘 위로 점점 솟아오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기우뚱하게 기울어져 버리는, 즉 구조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일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많은 건축가들이, 당시 건축가들이 구조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계기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림을 보시면 아치 문화와 함께 그 웅장한 모습을 많이 강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부에 있는 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돔이 형성되면서 돔 내부에는 역시 벽화가 그려졌고요. 예술적 작품의 의미로 벽화가 그려졌고, 상부에는 십자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평면적 요소로 보면 이 건물 전체가 평면에서는 십자가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건물 전체가 십자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농민의자는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농민의자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이런 의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꼭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의자를 만들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둥글게 다리를 붙이면 얘가 흔들 의자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청동장식의 목조 개를 써서 여기에 이제 귀중품을 담아서 자신이 이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예를 이용해서 이 목조개를 이동시키는 그런 용도로도 역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딕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시 이제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 현재 상태로 대기해 주세요.